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심리나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그것도 단발성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는데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학생을 발견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참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 필요성을 요구해왔던 법안인데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지난달 드디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굉장히 협의를 잘하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는 점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이러면은 과연 무엇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통합형으로 지원한다는 걸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복지법을 만들자 또 학생 상담법을 만들자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해왔었는데요. 한마디로 경제적인 측면 또 학습의 측면 심리 정서적인 측면 또 학대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원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부처의 의견들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21대부터 해서 논의되던 것이 22대에 와서 결실을 맺은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또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그만큼 또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 어떤 법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에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먼저 학교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지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두는데요. 이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을 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선정 방식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보다 보면 이 아이는 뭔가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교직원이 이제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신청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 감당이 가능한 것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보내서 거기서 선정도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제공해 주게 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또 이제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받고 그것을 함께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학생들의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증적인 방식으로만 그때그때 대응을 해왔는데 마치 종합병원처럼 협진을 하듯이 뭐 경찰, 지역사회까지 네. 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연구관님께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그동안 중요성 여러 차례 강조해 네.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를 들자면 이제 흥부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든가 또 뭔가 학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그리고 집안 형편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든가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 아이에 대한 지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마다 그 사업비를 이제 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 그리고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가 가용한 자원들을 함께 다 활용을 해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학생 인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습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잘 되면 학교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몇 명씩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학교가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단합해서 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니까 교육활동 보호, 교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법안인 네. 것 같은데 이제 법안은 통과됐고 시행령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점에 집중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법은 정말 시행이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학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정말 학교마다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가 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다 해서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달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너무 타이트한 기준을 주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해서 국가가 통일된 기준을 줄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은 학교나 교사에 재량권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잘해서 정하는 게 필요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시행령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준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행령도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장에서 이 법안이 최대한 효과를 또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있습니까? 또 학교의 업무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안 해보시던 통합적인 논의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의논도 하고 또 정보들도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정보들도 데려다가 이제 그걸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또 정보를 잘 썼으면 또 이제 파기도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업무가 늘어나시죠. 하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불필요한 업무들을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예산들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학교와 교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이 법이 제대로 의미 있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속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지금 이 탄핵 전국으로 여러 가지로 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교육 네. 현안에도 좀 적지 않은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와 교육 당국이 앞으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전반적인 국정들의 어려움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육 분야는 지금 정부가 4대 개혁을 얘기했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주요 정책들이 사실 입법이 다 안 돼 있었습니다. 이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이 최초로 지금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국회에 1, 2당이든 여야당이든 이 정당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들을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당정협의도 저는 이 국회 내 원내 교섭단체들하고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뭐 늘봄학교법이라든가 유보통합법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 야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법제를 마련해 놓지 않고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지금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 피해를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교육부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점을 잘 교훈 삼아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 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정책에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